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조금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남편이 질성형을 하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이거 꼭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실 때 다들 좀 표정이 되게 복잡하세요. 서운함, 고민, 죄책감 이런 것까지 다 섞여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오늘은 질성형이 어떤 건지, 어떤 경우에 추천되는지, 반드시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성형이란 뭘까요? 질성형은 간단히 얘기하면 출산이나 노화 등으로 변화된 질 구조를 의학적으로 출산 전의 상태로 개선하는 시술이나 수술을 말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미용 목적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경우에 추천을 하냐? 질성형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경우는 보통 이런 상황인데요. 출산 후 질 이완이 심해져서 우리가 관계 만족도가 확 떨어진 경우, 또는 질 이완 때문에 공기소리, 질압 감소가 많이 신경 쓰이는 경우, 또는 요실금이나 질 건조, 불편감이 있는 경우, 또는 본인이 스트레스를 크게 느끼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남편이 원해서라기보다는 본인이 불편한 느낌을 갖는지입니다. 그렇다면 질성형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질성형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늘어난 질 근육을 봉합해서 탄력을 회복시켜주는 질 축소 수술이 있고요. 비교적 간단한 시술에 해당하고 회복이 빠른 편인 레이저 질 타이트닝, 그리고 기능적, 위생적 불편감 개선이 목적인 소음순 성형, 질 건조증과 탄력을 개선해주는 질 필러 또는 PRP 시술 등이 있습니다. 효과는 사람마다 정말 다른데요. 다만 이 시술과 수술을 받으면 무조건 내가 성감을 잘 느끼게 된다, 또는 관계가 좋아진다, 부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안 됩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말씀드리면 40대 여성분이 오셔서 남편이 계속 질성형 얘기를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사실 이분은 질 이완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질 건조증이 주 원인이더라고요. 이분은 수술이 아니라 질 건조증 치료와 상담으로 불편감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건 수술할 문제가 아니라 몸 상태부터 관리를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라고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질성형은 반드시 해야 되는 수술이라기보다는 조금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본인이 불편하거나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권유나 압박 때문에 결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질성형은 부부를 위한 수술일 수도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내 몸을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어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솔직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오늘은 진짜 진료실에서 거의 매주 듣는 질문인데요. 선생님, 관계 중에 콘돔이 찢어졌어요. 어떡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 생각 없이 넘기면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고요. 제대로 대처하면 생각보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20대 여성분이 원치 않는 임신으로 오셨고 제게 하는 말이 관계 끝나고 보니까 콘돔이 찢어져 있었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너무 놀래서 바로 질 세정제로 질 안을 여러 번 씻고 인터넷에서 이제 좀 보셨다는데 소변도 막 참아보면서 하루 이틀 좀 버티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응급피임약 복용 시기를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질 안을 씻는 거, 세척하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질 내 pH가 깨지면서 염증이 자주 생길 수 있어요. 외부만 가볍게 씻어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와서 응급피임약 처방전을 받아야 합니다. 관계 후 5일 이내에 복용하는 약과 관계 후 3일 이내에 복용해야 하는 약들이 있어요. 어찌됐든 복용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응급피임약을 먹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응급히임약을 먹었는데도 임신이 된 케이스가 심심찮게 있어요. 그래서 다음 생리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 이게 다가 아니죠. 무서운 게 또 있습니다. 임신보다 또 놓치기 쉬운 게 바로 성병입니다. 실제 사례를 또 말씀드리면 30대쯤 되셨던 여성분이 콘돔이 찢어졌는데 별일 없겠지 하고 그냥 넘기셨대요. 그랬더니 몇 주 뒤에 아랫배 통증, 냄새나는 분비물, 관계할 때 통증 이런 증상들이 생긴 거죠. 검사를 해보니 클라미디아로 인한 골반염이 이미 진행이 된 겁니다. 적절한 치료가 늦어져서 난임 위험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콘돔이 찢어졌다면 임신 그리고 성병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콘돔이 찢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큰일이 나는 건 아니지만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순간 진짜 문제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빠르게 조용히 병원에 오시면 대부분은 충분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상황 있으면 또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솔직하게 설명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요. 선생님, 저는 삽입할 때보다는 클리토리스, 음액을 자극해야만 좀 느껴져요. 이거 제가 이상한 건가요? 오르가즘에 대한 궁금증 가지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혀 이상한 경우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흔한 경우예요. 많은 분들이 삽입만으로 느껴야 정상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여성의 몸 구조상 삽입 자극만으로 충분히 느끼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클리토리스 자극에서 가장 크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질 입구, 질 안쪽, 어떤 사람은 이제 가슴이나 목, 허벅지처럼 다른 부위가 좀 민감한 사람들도 있어요. 클리토리스가 자극이 되었을 때 성감을 느끼는 거는 지극히 당연히 정상입니다. 클리토리스는 남성의 귀두와 상동기관으로 신경이 굉장히 밀집된 기관이에요.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클리토리스 자극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삽입만으로 느껴야 정상이라는 생각은 오히려 오해에 가깝습니다. 자극 강도도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아주 약한 자극에 반응하시는 분도 있고 리듬감 있는 반복 자극을 선호하는 경우나 비교적 강한 자극에서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차이는 경험 문제라기보다는 신경 반응의 차이입니다. 다만 이런 점은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자극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세게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겠죠. 너무 강한 압력이나 오래 지속되는 마찰, 청결하지 않은 손이나 거친 도구 사용을 하는 경우, 클리토리스의 통증이나 염증, 감각 둔해짐, 만성 불편감 등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 상담 사례를 말씀드리면 30대 여성분이 선생님 점점 더 센 자극이 아니면 느낌이 안 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강한 자극을 오랫동안 반복해서 일시적인 감각 저하가 생긴 상태였고요. 자극 강도를 조절하고 좀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정리하면요. 삽입보다는 클리토리스를 자극해야 느껴지는 것은 정상이고요. 성감대에는 정답도 기준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이 편안한지 아프거나 다른 불편한 점은 없는지 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